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창업하는 CEO와 그리고 가족법인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2025년 개정세법 창업하는 CEO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 업종별로 지역별로 잘 선택해서 창업을 하시면 5년간 50%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로 해도 감면을 받고 법인 사업자로 해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좀 합리화되면서 가족법인이 좀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이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해서 이제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법인들은 2월과세라고 해서 당장 안 내도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조절을 하면서 우리 가족법인들이 법인 전환할 때 2월과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이 창업을 어디서 어떤 업종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얼마나 많이 해주냐면요. 50% 또는 많게는 100%까지 감면을 해줘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창업하는 지역에서 잘 창업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공유 오피스 같은 데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이 창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많이 감면을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사업자들 중에 신규로 창업하는 젊은 청년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무늬만 그쪽에다가 주소를 놓는 방법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최근에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주소지만 그렇게 놓고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 곳들은 분명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살면서 거주도 하고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일을 해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대한 감면율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요, 청년이나 생계형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수도권이라도 5년간 50% 감면을 해주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뀌면 5년간 100%를 해줍니다. 그런데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밖에서만 할 때만 50%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인데 라고 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들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청라 지역이라든가, 여러분 남양주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광주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용인의 일부 지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이랑 너무 가까운데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속하는 곳은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50% 해줄 거를 수도권 안에 있으면 25%만 해주겠다. 청년들은 100% 해줄 거를 수도권 안에 있으면 75%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자, 약간 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4가지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 우대 감면해주는 내용을 이제 없앴고요. 그냥 지역만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내에서 축소, 그죠? 25%씩 줄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증대를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수도권 안에서 했지만 고용증대를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율 증가한 거에 대해서 100%씩 추가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감면에 대한 한도가 들어갔습니다. 감면 한도가 없이 100억을 벌어도 감면을 100% 다 해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버는 데들은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에 맞춰서 5억까지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창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창업 중소기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창업이에요. 개인도 되고 법인 사업자도 되는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가지를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병을 하거나 현물 출자를 하거나 이전에 사업을 승계하는 거, 이건 창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으로 사업을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해.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 계속 일한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기존에 했던 거를 폐업을 해.
그리고 같은 업종을 해. 이러면은 창업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을 한다. 그런 거는 창업으로 인정이 돼요. 자, 기존의 사업자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느라고 다른 업종만 추가해서 유사하게 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업종이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업종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창업한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창업할 때만 그 청년이 우리 사촌 명의를 활용해 갖고 같이 창업을 한 다음에 내 명의로 돌려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 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 주주가 상실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 법인 쪽에 있는 예규를 보면 2024년도 7월달 예규인데요. 이게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하더라도 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분율이 변동되면 안 되겠죠. 자, 창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세법에 이 18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하는 업종에 처음 최초로 창업을 할 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예식장업을 하시면서 음식을 주시는 분이 창업 중소기업 공제를 받으려고 감면 신청을 했어요.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조세 심판까지 가서 싸운 사례인데요. 예식장업 자체는 음식점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음식점업을 내고 거기에서 예식을 좀 곁들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창업 중소기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하시기 전에 이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 2월 과세가 적용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범위가 합리화되는 내용 은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2조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런 게 있어요.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얼마 미만일 것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독립성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런 업종은 도저히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호텔 여관업이나 유흥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요게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요게 그 가족법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데 한번 보세요.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법인을 세워갖고 하면은 지배주주하고 포함해서 그 특수관계자들 50% 넘어가죠? 예, 해당이 되고, 가족법인 만들어서 대체로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 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의 임대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 가족법인으로 보겠다. 그죠? 가족들이 하고 50% 이상 임대소득이고 이자소득이고, 그리고 가족법인 조그맣게 우리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흔히 가족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가족법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 가족법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세특례 제한법 2조를 보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29조 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고 하는 거는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요. 규모가 커지거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커질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다가. 근데 현물 출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거주자가 내야 돼요, 출자하는 순간. 그런데 현물 출자한 거를 법인에서 야,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밀어줄게 하는 내용이 바로 2월 과세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그죠? 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부정자산에 대해서는 2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바로 과세는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2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호텔업 및 여관업 제외, 주점업 제외, 일반 유흥주점 뭐 이런 데들 제외, 그 다음에 그 밖에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에 요번에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 법인 전환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라는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요. 가족법인 그럼 언제까지 전환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현재 아직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앞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025년에 통과가 돼서 시행령은 거의 바뀌질 않거든요. 이 정부에서 제안안은 아니고 이거는 법 가지고는 여당과 야당이 막 싸워서 법사위에서 막 충돌도 하고 그게 바뀌지만 시행령은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26년부터 이 가족법인이 법인 전환할 때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 2월과세가 가능한 법인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망설이셨던 분들은 올해가 어쩌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법인 전환 못하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꼭 2월과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자금을 오히려 그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대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세무사님들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족법인에 대한 과세 표준이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것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아까 말했던 우리 가족법인이잖아요. 이 가족법인이 원래 이 법인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45% 세율을 내시는 분들이 2억까지는 9% 세율에 걸리니까 9% 세율을 적용받도록 법인으로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0억 이하는 그대로 다 19% 적용을 받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2억 미만에 걸리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인한 임대사업의 부동산 포지션이 큰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손해를 보시는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10% 차이가 2억 미만에 대해서만 10%니까 연간 2천만 원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업과 가족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을 받는 거는요. 이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시면 이 임대차 계약서 바꿀 수도 없고 그죠? 업종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명의를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업 이후에는 명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업종 변경 이런 거 감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족법인은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으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에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모아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에 대한 내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 가연세무법인과 상담해주세요. 감사합니다.